안녕하세요 여러분. 2024 수능특강 현대시, 오늘은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라는 시를 같이 정리해봅시다. 자, 이 시는 말 그대로 대동여지도를 만든 김정호의 삶을 상상해서 쓴 시예요. 자, 그러면 우리 1년부터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자, 김정호의 삶을 상상해서 쓴 시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나라고 하는 화자가 바로 김정호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볼게요. 화자는 바로 김정호이다. 자, 나를 쫓아온 눈발. 자, 그러면 눈발이 자기 자신을 쫓아왔다라고 해서 우리 여기는 의인법이 쓰이죠. 자, 눈발이라고 해서 여기는 또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네요, 여러분. 자, 그래서 계절적 배경은 겨울입니다, 겨울. 자, 어느새 여기에서, 그쵸? 자, 그러면 여기가 어디냐면요, 여러분. 우리 2행과 3행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 능선과 그리고 바다, 그 경계선이라고 보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 화자가 있는 이 육지와 그리고 앞에 보이는 바다의 경계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쵸? 어둠 덮인 이쪽 능선들과 헤어지면 바다 끝까지 길게 걸쳐진 검은 구름대. 자, 그러면 제가 그림 실력이 좋지는 않지만 지금 상황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능선을 지나서 지금 보이는 부분이 바로 바다인 겁니다. 자, 그러면 화자는 지금 여기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화자인 김정호는 지금 여기에서 지금 서 있고, 그리고 어둠이 덮인 이쪽 능선들과 지금 여기는 되게 어두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바다 쪽에는 길게 걸쳐진 검은 구름대들이 있네요. 먹구름대들이 있네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은 어둠 덮인 그리고 검은 구름이라고 해서 시각적 이미지가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시적 상황을 지금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어서 볼게요. 헛디뎌 내 아득히 헤맨 날들. 자, 그러면 언제 이렇게 헤맸냐면 여러분, 지금 이 김정호라고 하는 화자는 대동여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날들을 계속 걸어 다녔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대동여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다녔던 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자, 지도를 위해서 다닌 날들. 자, 끝없이 퍼덕이던 바람은, 자, 그러면요, 우리 여기에서 지금 퍼덕이던 바람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는 행간걸침이 쓰였네요. 자, 행간걸침이 쓰였고, 이 행간걸침을 통해서 여러분 의미를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강조할 거냐면 바로 이렇게 띄어서 적은 바람을 강조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지도를 위해서 여러 날들을 다녔는데 그동안 시련 고난이 끝없었구나.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다시 옷자락에 와서 붙고 스치는 솜의 끝마다 툭툭 수평선 끊어져서 사라진다. 자, 우리 이 부분이요. 여러분 아마 해석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한번 여기에 쓰인 표현법 먼저 정리하고 그리고 해석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툭툭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는 음성상징어가 쓰이고 있는 부분이죠. 음성상징어가 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요. 스치는 솜의 끝마다 툭툭 수평선이 끊어진대요. 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제가 한번 좀 해석을 해봤어요. 자, 지금 화자의 상황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화자는요, 지금 이렇게 능선을 오르고 있고, 그리고 바다 끝까지 왔어요.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지도를 위해서 열심히 다니는데 여러분, 바다 끝까지 왔다는 거는 어느 한 챕터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여러 군데 돌아다녀야 되지만 그 중에 어느 한 챕터가 끝났어요. 그때 느끼는 조금 기쁨, 그리고 너무 힘들다, 이런 느낌들, 이런 다양한 감정들이 복받쳐서 지금 화자는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 그래서 지금 이 바다의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화자는 이렇게 눈물을 닦는 거죠. 자, 그래서 스치는 솜의 끝마다 툭툭 수평선이 끊어져. 자, 그래서 이렇게 바다에 수평선이 있다 하면 우리 눈에 눈물이 고이게 되면 여러분 앞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수평선이 툭툭 끊어져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해보았거든요. 자세한 해석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해석을 했을 때는 이렇게 해석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화자는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고 있고 그로 인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라진다. 자, 그러면 이 사라진다라는 거는요, 여러분, 두 번째 연에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일단 여기다가 표시를 했어요. 왜냐면요, 이 연에 사라진다, 그리고 사라진다라고 또 반복을 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연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자, 아까 1년에서 사라진다로 끝났고요. 그리고 2년에서 사라진다로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요, 여러분, 연쇄법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앞에서 끝맺음했던 말로 이제 다시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달아서 일어나는 우리 연쇄법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연에 조금 초점 맞춰서 다시 정렬하고 보도록 할게요. 자, 사라진대요. 뭐가 사라지냐면요, 여러분, 뒤에 나와요. 사라진다. 무엇도 라고 하면서 뒤에 나올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는 서술어가 먼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도치법이 쓰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요. 두 번째. 자, 무엇도라고 해서 나열할 거예요. 그래서 열거법도 쓰입니다. 자, 도치와 열거가 쓰여요. 자, 그러면 뭐가 사라지는지 우리 좀 번호를 매기면서 한번 정리해 볼까 봐요. 자, 일념이 사라진대요. 자, 그러면 일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하나의 생각. 어떤 생각이냐면 바로 이 지도를 완성하겠다는 일념입니다. 지도를 완성하겠다는 그 일념, 그것도 그리고 세상 흐린 웃음소리에 감추면서 여기까지 끌고 왔던 사랑. 자, 그러면 일단 세상 흐린 웃음소리가 어떤 건지를 좀 정리할게요. 자, 웃음소리인데 흐리대요. 조금 부정적이죠. 이거는 김정호에 대한 당시 세상 사람들의 부정적인 웃음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한 명이 우리나라 지도를 전체를 다 만드냐라고 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에 감추면서 여기까지 끌고 왔던 사랑. 자, 이 사랑이 바로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사라지는 거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랑은요, 여러분, 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도를 완성하겠다는 그 꿈을 지금 사라진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볼게요. 해진 발바닥에 무슨 감발에. 감발은 여러분, 발에 감는 천이에요, 천. 그래서 지금 김정호가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군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당연히 발에다가 이렇게 천을 두껍게 칭칭 감았겠죠. 자, 그래도 발이 부르트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피얼룩이 생긴 겁니다. 자, 간발에 번진 피얼룩도. 자, 그러면 이게 3번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라진대요,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로 보시면 되냐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산에 올라 보셨나요? 등산해 보셨나요? 자, 등산을 한다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이쯤에 왔어요, 여러분. 자, 정상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자, 근데 너무 힘들어서 진짜 발을 하나라도 더 못 디딜 것 같은 그런 한 자국도 한 발자국도 못 디딜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럴 때 주변에서 이런 말을 해주죠, 여러분. 다 왔어. 이제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정상에 왔다고 해서 진짜 끝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 등산에는요, 지금 챕터로 본다면 올라가는 챕터가 있고 그리고 내려오는 챕터가 있잖아요. 자, 근데 이 정상에 올라가면 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이 김정호의 상황도 이런 거예요.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제 바다가 보여요. 그러면 뭔가 한 챕터가 끝났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다 됐다. 이제 다 끝났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뭔가 보람차기도 하고 이 풍경을 보면 예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발이 아팠던 것도 다 잊게 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김정호도 그런 걸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지도를 완성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꿈과 일념 이런 게 잠깐은 풀어지는 거예요. 아, 다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무
아팠는데, 신체적으로도 너무 아팠는데 그것도 다 잊어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사라진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자, 이어서 볼게요. 저렇게 저문 바다의 파도로서 풀어지느냐. 자, 그러면 풀어지느냐라고 해서 지금 의문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파도로 풀어진다는 말이 바로 아까 이 1번부터 3번까지의 고생이 1번부터 3번까지의 그 고생이 이 파도를 본 순간 아, 끝났다라고 하면서 마음이 좀 풀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고생이 풀어지는 느낌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게 바로 패선된 목선 하나예요. 자, 그러면 패선된 목선 하나에다가 우리 형광펜으로 네모 표시해 볼게요. 중요한 소재예요. 패선된이라는 뜻은 우리 여기서 이 나무로 만든 배가 망가졌다, 못 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못 쓰게 된 배, 망가진 배를 의미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배를 여기에 모래밭에 있는 이 배를 하나 보게 될 건데 그 배를 보면서 자,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신 같다고 느낄 거예요. 자신 같다. 왜냐하면 지금 김정호는 이곳에 올라오면서 발도 다 부르텄고 망신창이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자기 자신이 바로 이 못 쓰게 된 배 같다라고 느낄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화자의 처지를 투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패선된 목선 하나 덩그렇게 뜬 모래벌에는 무엇인가 줍고 있는 남루한 아이들 몇 명이 보여요. 자, 이 남루한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지저분한, 깨끗하지 못한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러면 가난한 이 아이들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 아이들을 보면서 이제 자기의 자식들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자식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3년에서는 이제 자식들, 가족들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3년으로 갈게요. 자, 3년 보실게요. 구분갑의 갑, 여러분 뜻 먼저 정리하고 갈게요. 자, 바다 쪽으로 부리 모양으로 뾰족하게 뻗은 육지를 의미합니다. 육지예요, 육지. 자, 구분갑에 부딪혀 꺾어지는 목소리가 들린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목소리가 들리는데 이 목소리는 여러분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환청. 자, 그러면 누구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냐면 우리 아까 이연에서 자기 자식들 떠올리면서 끝났죠? 바로 자식들의 목소리예요. 자식들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리는 겁니다. 어둡고 외진 길목에 자식 두어 던져놓고도 평생의 마음 안팎으로 뛰어올린 별빛으로 환해지던 어느 밤도 있었다. 자, 그래서 자기 자식들을 집에다가 두고 그리고 나왔겠죠. 이 아버지인 김정호는요. 자, 그 김정호에게는 바로 평생의 마음 안팎으로 뛰어올린 별빛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지도를 완성하겠다는 일념입니다. 지도를 완성하겠다는 일념, 꿈, 이거를 별빛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별빛으로 환해지던 어느 밤도 있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어느 밤도 있었다라고 해서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나 힘든 순간만 있는 건 아니겠죠. 힘들다가도 아까처럼 어느 한 챕터가 끝나고 할 때마다 이렇게 조금은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의 기쁨들, 순간들의 기쁨을 느꼈던 거, 그거를 별빛으로 환해졌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희미한 빛 속에서는 수없이 물살이 흩어지면서, 자, 그러면 여기 흩어지면서, 그리고 여기 또 흩어놓은이라고 해서 또 연세법이 쓰이죠. 인광만큼이나, 인광은 여러분 빛이에요, 빛. 빛만큼이나 그리움은 끝없고. 자, 그러면 무엇에 대한 그리움이냐면 바로 아까 떠올린 이 자식들, 자기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이겠죠. 자, 그래서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은 끝없고
마주 서면 아직도 등불을 켜고 어디론가 가고 있는 돛배 한 척이 보인다. 자, 여기도 배가 나왔네요, 여러분. 자, 이 배도 마찬가지 화자를 비유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소재, 형광펜 네모 표시를 해볼게요. 자, 이것도 비유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배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등불을 켜고 어디론가 가고 있어요. 이 말은 김정우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다시 이제 또 걸어 나갈 것이다 라는 그런 의지를 드러내겠죠. 그래서 화자의 의지를 투영한다. 화자의 의지를 투영하는 소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우리 중요한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우리 시상 전개 방식부터 봐볼게요. 자, 이 시에서는 시어, 시구의 대비가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조금 정리를 해놨어요. 1년에서는 이쪽 능선들과 그리고 검은 구름대, 그래서 화자가 지금 있는 곳과 그리고 바라보고 있는 곳, 저기 멀리에 있는 곳 이렇게 지금 대비를 했고요. 그리고 2년에서는 피얼룩, 지금 화자의 상태, 이렇게 고된 상태를 드러내는 거, 그리고 그걸 풀리게 하는 파도. 자, 그 다음에 3년에 보면 어둡고 외진 골목에 자식들을 두고 왔는데 이제 그 꿈으로 별빛이 환해지던 어느 밤, 이것도 대비가 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 3년에 나왔던 배는 폐선된 목선 하나였어요. 자, 그래서 자신의 처지를 비유했다면 4년의 배는 의지를 드러냈었죠.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현재 시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니은다라고 하는 우리 종결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지금 화자가 느끼는 감정을 담담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담담한 어조를 만들어내고요. 자, 그리고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생생함, 이런 효과도 만들어낼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주제 정리할게요. 자,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느끼는 고독함과 그리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시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다음 시에서 또 보도록 할게요. 안녕!